뭐냐면요. 오늘 하셔야 되는 두 번째가 돌림힘. 가자, 시연아. 자, 25페이지부터요. 오늘 문제는 돌림힘에 해당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42페이지까지 문제 푸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레벨 2에 해당되는 답지는 카톡방에다가 한번 올릴게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고 복사해드린 거 들고 다니면서 보셔도 돼요. 답지가 이 책에 중간중간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요. 수능 문제들은. 그래서 답지는 별도로 여러분 챙겨서 들고 다닐 수 있게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셔야 되는 두 번째 내용은 물투에서 내려온 내용, 돌림힘. 자, 돌림힘은 선생님이 하은아, 저 문 닫아. 자, 그럼 열어. 지금 하은이가 하고 있는 게 뭐 하고 있는 거야? 문을 회전시키고 있죠. 되겠어? 어떤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을 우리는 돌림힘이라고 하는데 얘는 절대로 힘이 아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 됐어? 절대로 힘이 아닙니다. 돌림힘은 물체를 회전시키는 또 다른 능력. 오늘 엄청 습한가 보다. 물체를 회전시키는 또 다른 능력을 우리는 돌림힘이라고 해요. 빠르기와 방향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힘이라고 하고요.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능력은 돌림힘이라고 합니다. 자, 이 돌림힘은 이렇게 벽면에 물체가 이렇게 나사로 조여져 있으면 여기를 축으로 해서 내가 수직 방향으로 힘을 줄 때 물체가 이렇게 회전합니다. 그래서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돌림힘이라고 하는데 돌림힘은 받침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힘줬니? 이거에 의해 돌림힘의 크기가 결정돼요. 기억나요? 돌림힘을 우리가 타우라고 했고요. 타우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수직한 방향으로 준 힘을 곱한 값이야. 그러니 얘는 받침점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10N의 힘을 줘서 눌렀기 때문에 이때 돌림힘은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해서 20Nm의 돌림힘을 줬어요. 그것 때문에 물체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어요.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위가 뉴턴이 아니고 뉴턴미터입니다. 그래서 힘이 아니라고요. 되겠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돌림힘을 이용한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쓰는 게 바로 시소의 구조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시소가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받침점 있어. 근데 아빠는 시소에서 받침점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아빠가 앉아서 누르세요. 아빠 80kg입니다. 아빠만 있으면 아빠가 누르는 힘에 의해서 이 시소는 반시계 방향을 이렇게 회전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1m 떨어진 곳에 아빠가 앉아있으니 아빠가 만드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은 80kg니까 800N의 힘으로 1m 떨어진 곳에서 누르시니까 아빠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800Nm만큼 주고 있어요. 근데 반대편에 아들이 앉아요. 기억하십니까? 20kg의 아들이 앉아있어요. 그러면 200N의 힘으로 누르겠죠. 이렇게 아들이 앉아서 아빠 방향으로 회전하지 않게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는 상태. 멋진 말. 무슨 평형? 돌림힘 평형. 되겠어? 네. 자, 아들이 앉아서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게끔 하는 돌림힘 평형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빠가 누르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의 크기와 아들이 누르는 시계 방향의 돌림힘의 크기가 같으면 된다. 이 얘기였어요. 그러니 아들이 만드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도 아들이 만드는 시계 방향의 돌림힘의 크기도 800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아들이 누르는 힘은 200N이니까 얼마 떨어진 곳에 앉아야 가능합니까? 얼마? 4m 떨어진 곳에 앉아 있어야 돌림힘 평형이 되더라. 그래서
그래서 이 아들이 앉아있는 위치는 4m 떨어진 곳에 앉아있어야 가능합니다. 됐죠? 4m보다 안쪽으로 앉아있으면 아빠의 돌림힘이 커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거고요. 4m보다 바깥쪽에 앉아있으면 아들의 돌림힘이 커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돌림이 평형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4m 떨어진 곳에 앉아있어야 되는데 이때 돌림이 평형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보시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비율이 보시는 것처럼 4대 1입니다. 그럼 떨어져 있는 거리의 비율은 보시는 것처럼 힘의 비율의 반대 1대 3이면 된다. 되겠어? 이게 바로 돌림이 평형을 만들 수 있는 규칙이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힘은 빠르기나 방향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자, 근데 그 힘의 합력이 0이면 변하지 않겠죠. 됐어? 자, 힘의 합력이 0인 상태를 힘의 평형. 이렇게 되면 어떤 것도 빠르기도 방향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돌림힘 평형이 되면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의 RGM이 오른쪽으로 10N의 힘으로 RGM이 작용하면 얘는 힘의 평형을 유지하지 않으니까 갈 겁니다. 됐어? 네. 근데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10N의 힘을 주면 얘는 힘의 평형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물체가 정지되어 있으면 얘는 무슨 상태? 정지. 완벽한 정지 상태예요. 근데 내가 얘 오른쪽으로 지워라! 10N의 힘을 주고 왼쪽으로도 10N의 힘을 줬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힘의 평형이니 아니니? 힘의 평형이니 아니니? 힘의 평형은 맞습니다. 왜? 힘은 평행 이동이 가능하다 그랬으니. 됐어. 힘의 합력은 0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지 상태면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얘 뭐 할까요? 여기서 회전합니다. 됐어. 빠르기와 방향은 바뀌지 않는 정지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힘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회전을 한다고요. 회전을 한다는 얘기는 돌림의 평형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물체가 정지됐다는 얘기를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이동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빠르기와 방향도 바뀌지 않아야 돼. 이동도 하지 않아야 되고요. 회전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동도 하지 않고 회전도 하지 않는 완벽한 상태가 바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 다시 말해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이 동시에 만족해야만 물체가 완벽한 정지 상태가 되죠. 이 둘을 완벽하게 만족한 상태를 우리 무슨 상태? 힘의 평형도 성립해, 돌림의 평형도 성립해. 그래서 완벽한 정지 상태야. 이 상태를 물리에서 뭐라 그런다? 역학적 평형 상태. 아세요? 우리가 어떤 물체가 정지되어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걔는요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정지한 상태고요. 이 둘 중에 하나의 평형이 만족되어 있지 않으면 회전을 한다든가 또는 변하는 운동을 합니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물체가 정지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정지되어 있다라는 얘기 안에는 이 두 가지 평형이 동시에 만족한다는 게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시는 건 돌림힘 평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돌림힘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는 아셨으니까 지환아, 자 졸려오면 이거 가지고 지고 가셔도 돼요. 자, 돌림힘 평형이 어떤 건지 알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내신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하면 이러한 돌림힘을 이용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뭐니? 도구야. 도구 보고 가야죠. 자, 인간이 만든 도구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눠요. 뭐 있었어? 인간이 만든 도구는 세 종류로 나누죠. 지환아, 그럼 창문 밀어서 열어. 창문을 열어. 에어컨 틀면 춥다고 그러니까. 예지야, 그럼 창문 열어줘. 어? 환기는 되겠지. 환기가 되면 애들이 졸지는 않겠지.
창문 여니까 밖으로 쳐다보고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도 그러더니 열어. 딱 열어. 환기는 진짜. 그렇지. 자, 그렇죠. 자, 인간이 쓰고 있는 도구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멋진 지뢰예요. 기억나죠? 두 번째가 뭐였어? 가위는 지뢰. 또 뭐 있어? 도르창. 지랄하지 말고. 세 번째는 뒷면. 이게 인간이 만들어서 쓰는 도구의 구조 세 가지입니다. 됐어? 네. 그걸 뺀 나머지 도구들은요 다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위, 병따개, 알겠냐? 하다못해 사람의 팔, 이거 다 지뢰야. 그러면 사람을 그냥 하자. 자, 사람이 만든 거기. 그 중에서 첫 번째 지뢰는요 시수와 똑같습니다. 받침점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 자, 그 중에서 짧은 쪽에 무거운 물체 올려 200N, 1m 떨어져 있어. 그래놓고 내가 반대편에서 누를 거야. F라는 힘으로. 자, 얼마 떨어진 곳에? 5m 떨어진 곳에. 됐어. 돌림 힘 평형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위치에서 얼마의 힘을 주면 돼? 40. 그렇죠. 길이비가 1대 4니까 1대 5니까 힘의 비가 5대 1이면 되죠. 그래서 40N의 힘으로 누르면 돌림힘 평형이 돼. 돌림힘 평형이 된다는 얘기는 정지되어 있으면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돼. 또는 얘가 회전하고 있었으면 등속도로 계속 그 방향으로 회전해. 알겠어? 이 상태가 돌림힘 평형.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뢰라고 할 때는요. 지뢰의 3요소를 가지고 있는 모든 도구를 지뢰라고 할 거야. 이렇게 안 생겨도 돼. 그 중에서 물체에 힘을 주는 이 지점을 뭐라고 했니? 받침점? 작용점. 시우가 답하기 전에 너네가 하자. 자, 받침대가 힘주는 이 부분을 뭐라 그러냐? 받침점. 여기가 받침점. 사람이 힘주는 여기를 뭐라 그러냐? 여기를 힘점이라고 해.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 작용점, 받침점, 힘점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저렇게 안 생겨도 지뢰라고 할 거다. 기억나? 근데 지뢰의 종류 있어. 지뢰의 종류 몇 개 있었어? 3개. 3개. 그 중에서 1종 지뢰가 있다. 2종 지뢰도 있다. 3종 지뢰도 있다. 머릿속에 제대로 박아라. 자, 1종 지뢰, 2종 지뢰, 3종 지뢰는요. 이 세 가지 요소들의 위치예요. 됐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탠다드한 위치, 작용점 다음이 받침점이고 받침점 다음이 힘점이 있는 이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가 일종지뢰라고 한다. 그 일종지뢰의 대표적인 구조가 이 새끼다. 얘 누구다? 가위. 맞죠? 자, 그랬을 때 여기가 무슨 점? 힘점. 여기가 힘점. 여기가 무슨 점? 받침점. 이게 받침점. 여기가 종이 자르는. 여기가 무슨 점? 작용점. 이렇다고요. 그쵸? 이종지뢰는요. 일종지뢰 기본 위치에서 앞에 있는 두 개의 위치만 바꾸면 돼. 됐죠? 그러니까 받침점 다음이 작용점이고 작용점 다음이 힘점이 되어 있는 이 구조면 돼.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누구다? 병따개. 병따개다. 요렇게 됐어. 병뚜껑 이 새끼는 누르고요. 이 새끼는 병뚜껑을 들어 올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이 여기다 힘을 주는 거죠. 그러면 꼬맹아 여기가 무슨 점? 여기가 무슨 점? 받침점. 여기가 받침점. 여기가 병뚜껑에다 힘을 주는 여기가 작용점. 그럼 저기로 열는 거예요? 네, 여기로 뚜껑이 열어. 그리고 여기 가운데를 열 수 없지 않아요? 거기로 열는 거 아니에요? 쉽지 좀 쉬울 수 있잖아 보통. 자, 그리고 여기가 무슨 점입니다? 힘점이죠. 그럼 꼬매나. 우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1,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 병뚜껑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병뚜껑에 줘야 되는 힘의 크기는 300. 그러면 사람이 줘야 되는 힘은 얼마일까? 100입니다. 왜요? 길이비는 받침점으로부터 된다 그랬죠. 받침점에서부터 작용점까지의 길이 1,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길이 얼마? 3. 맞아. 그래서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와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길이 B가 1대 3이기 때문에 힘의 B는 3대 1인 게 맞아. 그러니 뚜껑에 300N의 힘을 주기 위해서 사람은 100N의 힘 줘야 돼. 이런 얘기야.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3종질에는요. 오메가 3종질에는 스탠다드한 이 위치에서 끝에 있는 두 개의 위치만 바꾸면 돼. 그래서 작용점 다음에 힘점이고 힘점 다음에 받침점의 구조를 갖는 거. 뭐 있을까요? 뭐 있을까요? 우리 8. 우리 8이 그래요. 내가 여기다가 물체를 놓고 얘를 이렇게 들어. 그랬을 때 꼬맹아 됐어? 받침점이 어디게? 손. 지랄하지 마. 손 아니야? 여기야. 어디를 기준으로 회전하니? 여기. 아. 팔꿈치. 여기가 받침점이야. 됐어? 네. 그래서 내 팔을 이렇게 그리면요. 이게 팔이야. 여기에 물건 들어. 그래서 들어 올려서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잖아.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가 받침점이라고. 이게 2년 전에 과거 1차 면접에서 나왔다. 여기가 받침점이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그러면 이 팔에 있는 뼈다귀 됐어. 어디에다가 힘 줘? 여기 어디에 힘을 줘서 뼈다귀가 올라갔어? 여기 아니야? 여기에 힘을 주면 이 뼈다귀가 이 뼈다귀가 움직이냐 새끼야? 여기. 여기 아니야? 자, 우리 근육이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힘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야? 여기 이두박근이 여기 연결되어 있다고. 여기. 그 이렇게. 여기다 주는 줄 알았어 이때까지. 아, 잘했어. 나도. 그래서 여기다가 힘을 주는 여기가 힘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물체를 들어 올리는 여기가 바로 작용점이 됩니다. 근데요,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4. 되겠어? 이 물체가 200N이라고 치자. 근육이 줘야 되는 힘이 얼마니? 800. 네. 800? 아니죠. 얼마? 아, 길이 B가 1대 얼마입니까? 5점. 그럼 힘의 B는 5대 1이어야죠. 그래서 여기 얼마? 1000N의 힘 줘야 됩니다. 비율을 아니야? 비율 주죠. 근데 뭡니까? 실제로 근육이 길 수 없으니까 힘을 크게 주더라도 됐어? 물체를 움직이는 거리를 길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됐어? 실제로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요 1cm 움직였다고 쳐. 물체는 몇 cm 움직이는 거야? 5cm 움직이는 거야. 되겠어? 요거거든요. 그래서 도구는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힘의 이득을 보려고 쓰는 도구도 있지만 얘처럼 힘의 이득이 아니고 뭐? 거리의 이득을 보려고 쓰는 도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팔입니다. 그래서 우리 팔은 3종질에 속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정신 차려봐. 자, 근데 이러한 현란한 도구를 써도 꼬매가 봐봐. 내가 여기에서 40N의 힘으로 눌렀어. 그래서 이 새끼 4m 내려왔어. 이 새끼 몇 미터 올라가? 이건 이렇게 될 거잖아. 얘 4m 내려왔어. 얘 몇 미터 올라가니? 자, 이거 4m가 아니고 5m로 갈게. 5m 내려왔어. 몇 미터 올라가니? 1m 올라가죠. 맞아요? 아,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은 면이니까 그래. 맞죠? 그랬을 때 실제로 물체가 받은 힘은 200N이고요. 그래서 물체가 1m 움직였으니까 물체에 해준 일은 200J입니다. 근데 내가 이 물체에 200J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 준 힘은 40N입니다. 물체에 필요한 힘에 비해서 5분의 1 적은 힘을 줬죠. 그래서 이 도구는 힘의 이득을 받습니다. 대신에 이 물체가 1m 올라가기 위해서 난 몇 미터 내렸니? 5m. 거리는 5배 손해를 봤죠. 그래서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에 뭘 봤다? 손해를 봤다. 맞죠? 그랬을 때 내가 한 일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곱해보십시오. 얼마? 200입니다. 아무리 힘의 이득을 보더라도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 일의 양에는 변화가 있니 없니? 없어요. 일에는 이득이 있는 부분은 존재할 수 없어요.
자, 이걸 우리는 합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일의 양일은 변화가 있을 수 없다. 모든 도구는 일의 원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해드렸어요. 기억나? 기억나? 이해입니다. 됐죠? 자,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보는 보편적인 도구들은 다 힘의 이득을 봅니다. 근데 삼종질의 같이 힘의 손해를 보고 거꾸로 거리의 이득을 보는 도구도 있습니다. 모든 도구가 다 힘을 줄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힘을 더 들이는 도구도 있어요. 삼종지뢰처럼. 자, 이게 지뢰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도르래도 있었죠? 기억해내. 엘리베이터. 도르래의 종류. 엘리베이터. 하나 움직 도르래. 움직 도르래와 고정 도르래. 고정 도르래. 인텔리전트. 인텔리전트하다. 자, 이렇게 100N짜리 물체 매달아. 그러면 이쪽에서 내가 당기면 돼. 자, 근데 도르래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다 걸쳤어. 여기에 100N짜리 물체 매달았어. 내가 이 실을 잡아당기면 돼.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요 실 잡아당기면 도르래는 돕니다. 그러면서 얘가 올라올 때 도르래는 회전하지만 도르래가 물체와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 안 하니? 안 해요. 이 도르래는 그 높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도르래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도르래는요, 내가 이 실을 잡아당기면 물체가 올라감과 동시에 사실은 도르래도 같이 올라갑니다. 맞죠? 그래서 도르래의 높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도르래가 움직여. 그래서 얘를 움직 도르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고정 도르래도 결국은 이 도르래 자체가 다 지뢰입니다. 지뢰. 고정 도르래의 회전축이 어디 있습니까? 고정 도르래의 회전축 어디 있습니까? 중간. 가운데. 여기가 받침점이고요. 여기가 작용점이고 여기가 힘점입니다. 그러니 고정 도르래는 이 자체가 몇 종지래? 1종지입니다. 그래서 1종지래는 가위뿐만 아니라 고정 도르래가 1종지래의 역할을 하는데 보세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길이 몇 대 몇? 1대 1. 그러니까 힘의 비율도 몇 대 몇? 1대 1. 그래서 100N짜리 물체를 잡아당길 때 힘 얼마 필요하다? 100 필요하다. 그래서 고정 도르래는 힘의 이득을 보지 않습니다. 힘의 이득을 못 보니까 물체를 1m 들어 올릴 거야. 나 몇 미터 내리면 돼? 1m. 1m 내리면 돼. 그래서 고정 도르래는 힘의 이득도 거리의 이득도 못 봐요. 근데 왜 써요? 당기니까. 오. 왜 써요? 당기는 게 편하다. 왜 써요? 고정 도르래를 쓰는 이유. 움직 도르래를 쓰기 위해서. 고정 도르래를 쓰는 이유 딱 하나죠. 힘의 방향을 전환시켜주기 위해서. 고정 도르래 없으면 물체를 들어 올리는 위쪽 방향으로 힘줘야 되는데 고정 도르래가 있기 때문에 힘을 아래쪽 방향으로 줄 수 있었잖아요. 힘의 방향을 바꾸는 목적으로 쓰는 게 고정 도르래입니다. 그래서 힘의 이득이 없는 도구도 있습니다. 되겠냐? 기억해 두세요. 자, 근데 움직 도르래도 지뢰인데 얘 받침점 어디 있을까요? 고정된 적이 이 자체가 지뢰인데 실제로 여기는 물체에 힘을 주는 여기가 바로 작용점이에요. 받침점이 아니에요. 그쵸? 그럼 힘점은 어디예요? 여기가 힘점이에요. 그럼 받침점이 어디겠습니까? 반대. 당연히 받침점은 여기가 받침점이에요. 받침도 고정된. 그래서 이 실을 잡아당기면 도르래가 이 실에 기대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올라갑니다. 본 적이 없어서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이 새끼 길이 비요.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 길이 1. 받침점에서 힘점까지 길이 얼마? 2. 길이 비가 1대 2예요. 그럼 힘의 비는 2대 1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100N짜리 물체를 들려면 내가 줘야 되는 힘 얼마? 50N밖에 안 들어. 그래서 움직 도르래는 고정 도르래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다릅니다. 움직 도르래는 이종질입니다.
그래서 얘는 물체의 무게의 절반만큼만 힘줘도 물체를 쉽게 들 수 있습니다. 힘의 이득을 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내가 이 실을 2m 당겼다고 치자. 얘를 2m 당겼어. 이 물체 몇 m 올라갈게? 1m. 1m 올라가죠. 알겠습니까? 얘는 1m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항일은 100N의 힘으로 1m 올렸으니까 100줄의 일을 했어. 사람이요. 50N의 힘으로 2m 당겼으니까 사람이 한 일은 100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이게 움직도르래야. 그래서 움직도르래는요. 고정도르래랑 다르게 힘의 이득을 실제로 본다. 움직도르래는 하나당 힘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알겠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빗면이요. 마지막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서 빗면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사 간다고 치면 이사 자동차 위에 트럭 위에 여러분들 집에서 가장 무겁다는 지펠냉장고 들어 올려야 됩니다. 자, 지펠냉장고가 2000N짜리라고 치죠. 그러면 자동차 1m 높이에 얘를 들어 올려야 됩니다. 도구를 안 쓰면 2000N의 힘을 줘서 1m 들어 올려야 되는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00줄의 일을 해야 되는데 강호동 아저씨가 아니고서야 얘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 트럭에서 여기에 있는 냉장고까지 긴 널판지를 늘립니다. 근데 이 널판지의 길이가 얼마냐면 이 길이가 4m라고 치자. 그럼 꼬맹아, 나는 이제 냉장고를 들 게 아니고 널판지에서 밀어서 여기까지 올릴 거야. 몇 미터 가는 거야? 4m 가요. 1m가 아니고 4m 가야 됩니다. 거리에 몇 배소리 봤습니까? 4배. 그럼 힘은 4분의 1로 줄어요. 됐어. 그래서 2000N이 아니고 이거의 4분의 1 작은 힘 얼마만 주면 되니? 500N. 500N의 힘 줘야 된다 라는 거죠. 근데 꼬맹아 4분의 1의 정체가 뭘까요? 4분의 1의 정체가 뭘까요? 이 4분의 1은 직각삼각형의 뭡니까? 빗변분의 높이죠. 빗변분의 높이가 무슨 값이야? 사인 값이죠.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할 때 결국은 얘는 2000 곱하기 사인 세타만큼의 힘이 필요해. 이 얘기죠? 이 힘이 왜 필요할까요? 너네 내가 했었던 거 기억나죠? 물체가 빗면에 있을 때요. 물체한테는 뭐가 작용하니? 중력. 중력. 그러면 이 중력을 둘로 나눈다. 뭐하고 뭐?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경사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힘을 분해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얘가 mg라는 중력이 됩니다. 근데 요 각도가 세타면 꼬맹아 요 각도가 세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빗면 위에 있는 물체는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려는 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어 있어. 이 크기의 힘이랑 바로 얘랑 똑같은 거죠. 요거 직각삼각형이죠. 요게 얼마일까요? 요 새끼가 mg면 요게 얼마입니까? mg 사인 세타. 됐어. 그래서 빗면에 물체를 올려놓으면 항상 빗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mg 쌍 내려가 세타만큼 생긴다. 정신하잖아. mg 쌍 내려가 세타만큼의 힘이 생기니까 밑으로 안 내려갈게 하려면 됐어. 위로 올리려면 최소한의 힘 얼마 주면 된다. 최소한의 힘 얼마 필요하다? mg 쌍 내려가 세타만큼의 힘으로 밀어야 된다. 그 힘이 이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빗면에서 물체를 밀어 올릴 때 필요한 힘의 크기가 바로 mg 사인 세타만큼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중학교 때는 사인 세타라는 단어를 막 풀 수가 없어요. 중3 끄트머리에서 배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 대신에 빗변분의 높이라는 이 방법으로 가르쳐드린 것 뿐이죠. 알겠어? 네. 그래서 빗면을 이용하면 이 경사면의 길이분의 높이만큼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지환아 졸려면 살짝 일어나라 그랬다. 자, 봐. 빗면 중에 짧은 빗면 있어, 중간 빗면 있어, 긴 빗면 있어. 다양한 빗면을 이용해서 똑같은 물체를 밀어 올릴 거야.
그래서 여기만큼 올라가게 할 거야. 1번 빗면, 2번 빗면, 3번 빗면, 4번 빗면. 어떤 빗면을 사용할 때 힘이 가장 적게 들겠니? 4번. 네. 똑같. 4번 빗면을 사용할 때 힘의 크기가 가장 줄어요. 빗변의 길이가 가장 기니까. 됐죠? 그 다음에 3번 힘, 2번 힘, 1번 힘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빗면이 길수록 힘은 적게 든다. 알겠어? 그러면 결국은 여기까지 밀었어. 내가 한 일의 양은 어떤 빗면을 사용할 때가 제일 크니? 똑같아요. 한 일은 다 똑같죠. 같은 물체를 같은 높이만큼 끌어올렸습니다. 맞습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이런 식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돌리기하면서 했던 얘기들입니다. 기억나죠? 열나 졸렸죠? 문제 좀 풀어봐야 되겠죠? 자, 뭐? 겉옷을 그 옷을 벗어야 됩니다. 춥다는 사람도 있고 덥다는 사람도 있어서.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요. 29페이지 오세요. 29페이지에 1번, 2번. 자, 30페이지에 3, 4, 5번까지 풀 건데 일단 1, 2번 두 개 풀죠. 1분 후에 채점하러 지나갑니다. 두 문제 푸세요. 짧은 거 아니에요? 몇 1, 2번. 내 답지 어딨니? 치우 내 답지. 너 아직 먹는 있어요. 잘못 들었어요. 백점서 이심지. 좋은데? 어렵지 않나? 애매해 뭔가.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아플 땐 다 하는 거야? 좀 더 풍기고 좀 일본 느낌 나. 앞에서부터 채점. 얼마나 풀려? 그 무슨 소리야? 너 고등학교에서 문제 하나 틀릴 때마다 대학 수준이 연락 떨어져. 이 계단 올라갈 수 있는데 몰라요. 많이 미스러운데 올라가 죽을 것 같은데. 숙제 다 했어? 자, 이거 얼마부터 배웠어? 자, 몇 뉴턴의 물체를 몇 뉴턴 올려요? 자, 거기는 1번은 힘의 크기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한 일 구하는 거야. 한 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예? 한 일 구하는 거야. 한 일. 힘 단위가 구하는 게 아니고 한 일 구하는 거라고. NM이 무슨 단위? 뉴턴미터. 힘 곱하기 거리. 그래서 뭐 그럼 150N의 힘 필요하죠. 몇 미터
얘 몇 미터 올라왔다. 아니다. 1번은 돌림이 구하는 거다. 돌림이. 그래서 돌림이 구하는 거다. 돌림이. 아침점을 떨어져 넘어가기 위해 수직 방향으로 달리는 법이지. 아침점을 내려서 내 모습도 떨어져. 거기에 잠깐. 이 이상한 숫자는 어디서 왔을까? 아, 1번은 돌림이 구하는 걸로 바꿔. 지환아, 졸려면 밖에 나가서 세수 한번 하고 온다든가 하셔야죠. 계속 졸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왜 이상하지? 왜 오늘 힘이 하나도 없지? 어? 정신 안 차려. 야, 너네 요번에 상상시험 본 새끼들 내가 점수 얘기해줘? 시우야 진짜 저는 나왔어요. 아니 저 그거 문제 하나 6자릿수 나왔어. 6자릿수 나온 문제가 있었나요? 와, 내가 미치겠어요. 진짜 채점하면서 쌍욕을 막 하고 있었는데 아는 새끼라 더 욕했다. 욕하면 시우였겠다. 나긴 해 거의. 아 근데 시우 잘하는데? 나 그거 주둥이 닥치고요. 빨리 풀어요. 그럼 채점. 채점 하고 안 한 거야. 많이 어려운데. 채점 한 거야 안 한 거야. 보이네요. 시우가 딕슬리 뺐다는 거. 미치겠다. 손준아. 그럼 다한 거야? 주제 다 된 거야? 여기까지 다 된 거야? 이것도 다 된 거야? 이것도 채점한 거야? 했다고 안 했다고? 어디부터 채점이 안 된 건데 얘가? 저 뒤에 거 먼저 보고 어디까지 있어? 그렇죠. 한 번에 좀 가자. 넘겨. 자, 넘겨서 쭉쭉 푸세요. 저 지나가면서 채점합니다. 순서 못 풀어요? 쭉쭉 넘겨서 풀어. 1, 2번 보여줘. 원래가 틀렸어요. 아이, 병신. 이게 150 참 이게 1500m나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요즘 써있잖아. 아, 6,000원. 아, 6,000원. 무게가 질량인가? 무게인가? 아, 무게구나. 질량이구나. 키로그램이. 1번 그 반지름에 그 무게 그런 거 아니야? 어디 병신 새끼 저거 수출하든지 해야지 저거. 그게 아니라 아니, 몸무게를 킬로그램으로 되니까 무게가 킬로그램이 들어가지고. 넘겨. 수지 아빠는 다 됐어? 채점 다 한 거야? 했나 내가? 자, 이거 돌리는 게 어떡해요? 아침점부터 떨어져야 되나? 자, 놓고 아침점부터 거기가 있는데 반대쪽에 먼저 나타낸 것입니다. 시계방향에 돌리는 시계방향에 돌리는 얘가 좋아야 되는 이런 그러면 얘의 힘에다가 떨어져 있는 거리를 가는 거죠. 그럼 얼마나 네, 그거 가져야죠. 물어보는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얘기해줘. 봐봐.
1.9 처음 올렸죠. 그 이하지 때 4 아니잖아. 힘좀. 근데 이거 F만큼 올렸잖아. 4를 받침점. 이세 점 중에서. 그래서 이게 받침점, 이게 작용점, 이게 힘점, 그럼 받침점에서 힘점까지 해보려고. 그래서 여기 4를 떨어지고 있어요. 부인을 줬어. 괜히 네. 그러면 모임의 크기가 4R 그죠? 네. 단위 무조건 미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럼 바꿔주시면 몇 거니까. 네. 방식 4번인데요. 네, 처음 맞았어요. 네, 처음 맞았어요. 이제 5번은 지금 잠으로 다른 애들한테 방해돼. 자, 여기가 받침점에서 그다음 무슨 점? 그다음에 여기가 무슨 점? 그다음 네 어디 힘점 어디 있는 그물한테 힘을 어느 점으로 주고 있어요? 네 어느 부분? 네 거기가 힘점. 길이를 어디로? 네 그러면 길이가 1대이면 힘이 되나? 멍 하고 있지 말고 제대로 해. 빨리 풀고 너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어디부터 지정하면 돼? 어디부터 지정하면 돼? 어디 지정해도 돼요? 다 했어? 그냥 이거 작용점, 받침점, 힘점을 찍어요. 이 세 개의 점 중에서 어디가 받침점, 어디가 작용점, 어디가 힘점. 여기가 물질 없어. 그럼 여기가 작용점이야. 네, 물질 영점. 여기가 작용점. 그죠? 여기가 힘점. 여기가 받침점. 네, 여기가 뭐예요?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길이비를 묻는 거예요. 몇 대면? 그럼 힘의 비례. 네. 그럼 여기 작용하는 힘이 얼마야? MW 죠.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 네. 그런 거군요. 네.
받침점, 작용점, 힘점 위치 찾아야죠 일단.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손이죠. 어디가 받침점, 어디가 힘점, 어디가 작용점. 여기 세 개 보는 거예요. 거기가 작용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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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쪽으로 700에 이쪽으로 넣듯이. 네. 돌리는 받침점부터 떨어져야 되는데 수직 방향 적용하면 왜 어려울까? 수업 시간에 자꾸 멍하고 있거나 졸기만 해. 자, 하던 거 멈추시고요. 돌림힘에 해당되는 수능 문제 대여섯 개 지금 풀고 계셨어요. 1번부터 6번까지 대충 풀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돌림힘의 문제들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묻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도르래, 움직도르래, 축바퀴 이런 것들 볼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1번이 전형적인 고정도르래 문제고요. 이거 돌림힘의 크기가 얼마니? 라고 하는 이 문제로 바꿔놓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4번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 8에서의 돌림힘 크기 얼마인지 보는 거고요. 자, 6번 같은 경우가 축바퀴라고 불러요. 축바퀴는요, 옆에서 보면 그 그림이지만 정면에서 보면 안에 작은 바퀴가 있고 바깥쪽에 큰 바퀴가 있는데 작은 바퀴 쪽에 물질 이렇게 매달려 있고 큰 바퀴 쪽에 있는 실 잡아당기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축바퀴라고 합니다. 이 도구를 우리가 축바퀴라고 하지만 얘도 사실은 지뢰입니다. 여기가 받침점, 여기가 작용점, 여기가 힘점이에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얘는 안 나왔는데 만약에 요 길이를 1이라고 하고 요 길이를 4라고 하면 길이 비가 1대 4니까 힘의 비는 4대 1만큼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200N이면 이쪽에서는 50N의 힘으로 당겨도 내려가. 이 뜻이야. 대신에 얘가 만약에 1m 올라가면 꼬맹아 얘는 몇 미터 내려줘야 돼? 얘를 1m 끌어올리려면 얘는 몇 미터 내려줘야 돼? 네. 힘을 원래 물체의 무게에 비해서 4분의 1 적은 힘을 줬죠? 그러면 이동시켜야 되는 거리는 몇 배 커져야 됩니까? 4배 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1m 올라가려면 얘는 4m 내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되겠어? 네. 하나하나 정확하게 원리를 알고 계셔야 어려운 문제 이해를 할 수 있고 응용해서 풀 수 있죠. 기본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됐죠?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한가득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에서요. 자, 어떤 문제를 해드리고 싶냐면 42페이지 보실래요?
42페이지에 3번 문제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수능에서 보는 가장 이제 마지막 유형입니다. 그죠? 문제 볼 수 있는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십시오. 그럼 나무판에 무게도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같아. 자, 이제 볼게요. 첫 번째 철칙. 모든 힘은 한 점에 작용합니다. 모든 힘은 한 점에 작용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요. 이 막대 무게가 2kg니까 질량이 2kg니까 20N입니다. 그럼 20N의 막대 무게는 어디에 작용한다고 봐야 돼? 이 막대의 무게 중심점. 됐죠? 균일한 막대이기 때문에 이 막대의 무게 중심은 막대 전체의 정 가운데에 20N의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모든 힘은 한 점에 작용합니다. 전체 막대의 길이가 12D이기 때문에 막대의 무게 중심점까지의 거리, 요 거리는 6D 떨어진 곳에 20N의 힘이 꾹 누르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또 물체도 2D의 물체에 4kg니까 40N의 힘이 누르고 있잖아요. 이 또한 한 점에서 누르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체의 무게중심은 정가운데니까 그 정가운데에서 이 막대를 40N의 힘으로 누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가 2D니까 정확하게 가운데 끝에서부터 D만큼 떨어진 곳에서 40N의 힘으로 누르고 있어. 이렇게 보셔야 돼. 되겠지? 되겠지? 이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요. 내가 여기에다가 반대편에 정확하게 D만큼 떨어진 곳에 F라는 힘을 줘서 돌림의 평형을 만들고 싶어.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돌림이 평형이 되기 위해서 받침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두 힘은 시계 방향으로 물체를 회전시키려는 돌림힘을 만들어요. 그럼 돌림이 평형이 되려면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필요합니다. 그걸 누가 만들어요? F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만들어요. 됐어? 그랬을 때 돌림이 평형이 되려면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의 크기와 시계 방향의 돌림힘의 크기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두 군데에서 작용하니까 이 두 개를 합한 돌림힘의 크기가 같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이해돼? 자, 그 중에서 1번의 돌림힘, 시계 방향 이 돌림힘은요 20N의 힘이 받침점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인지 빨리 봐. 이거 몇 디? 4D 이고요. 더하기 40N의 힘은 받침점으로부터 몇 D 떨어진 곳입니까? 요거 몇 D? 9D요? 9D 맞아요? 9D 맞아요? 네. 8D. 전체가 12D죠. 11D, 9D. 네, 9D요. 그래서 그러면 요게 80D 더하기 이거 49, 36D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 440D에 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만드니까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도 440D여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F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D죠. 맞아. 그러니까 내가 눌러줘야 되는 힘이 얼마입니까? 440N입니다. 이해돼? 하겠어.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 얘는요 440N의 힘으로 누르면 돌림이 평형이 되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우린 이거 가지고 돌림힘 평형을 이용해서 이 문제 풀었다. 근데 보면은 여기에 이 막대에 힘이 몇 개 작용하니 사실 이 막대가 받는 힘이 몇 개일까요? 막대가 받는 힘이 몇 개? 4개입니다. 이 막대는 이 상태로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막대는 힘의 평형도 성립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사람이 누르는 힘도 이 방향으로 440 막대의 무게도 이 방향으로 20 됐어. 저물체가 누르는 거 이 방향으로 40 됐어. 그래서 합쳐서 이 막대는요 아래 방향으로 누르는 힘이 얼마냐면 500N입니다. 근데 정지 상태를 내면 위쪽으로 누르는 힘도 500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힘 어디서 줄게요? 그렇죠. 이 받침대가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힘이 500N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 알겠어? 그래서 시험에서 받침점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힘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받침점에도 힘이 작용한다. 그건 힘의 평형으로 보시면 된다. 여기까지 맞든? 하겠어? 네. 자, 그러면서요. 꼬맹아. 그럼 돌림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았어. 자, 이제 돌림힘과 물체의 안정도이죠. 돌림힘과 물체의 안정도. 피사의 사탑은 기울었지만 넘어지지 않죠. 그 새끼 안정적인 거야. 되겠어? 그러면 안정적이라는 건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 쓰러지지 않기 위한 조건. 그 조건을 가장 깔끔하게 만족하고 있는 거 누구? 오뚜기요. 오뚜기가 가장 안정적인 인간이 만든 도구입니다. 됐어? 안정적이라는 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물체의 받침점 안에 그래서 물체의 바닥면 안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물체의 무게 중심점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무게 중심점이 받침면 바깥쪽으로 나오면 그 순간부터 쓰러진다. 알겠냐? 그래서 이렇게 벽돌이 있어요. 벽돌의 무게 중심이 여기고요. 얘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얘는 바닥면 안에 있기 때문에 벽돌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벽돌을 제가 살짝 기울입니다. 벽돌을 살짝 이런 식으로 기울여요.
그랬을 때 무게중심은 정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있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물체 바닥면은 사실은 요면입니다. 여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때부터 얘는 뭐한다? 쓰러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되려면 오뚜기처럼 바닥면은 넓을수록 안정적입니다. 그쵸? 넓을수록 안정적이고 무게중심은 아래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려올수록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되겠어? 네. 그래서 우리 가끔 가다가 아저씨들 놀이동산에 가면 피에로 아저씨가 이렇게 생긴 아저씨가 있어요. 예? 이거 뭐예요? 그렇게 놀이동산을 다녀. 저 어디가? 놀이동산에 가면 피에로 아저씨 있죠. 미키마우스. 피에로 아저씨가 신는 신발 열나 큰 거 알아요? 아. 그 아저씨가 큰 신발을 신고 뒤뚱뒤뚱 걸어다니지만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의 무게중심이 어딜까요? 사람의 무게중심이 어딜까요? 남자예요. 아니 중요하지 않나? 여기 있네 여기 확실히 있네. 남자와 여자의 무게중심점이 달라요? 다르지 않나? 그건 그래 그 그럼 앉아있을 남자라고 때- 치면 어디야? 남자로 치면은 상체 쪽에 있잖아요. 아 남자는 상체 쪽에 있어? 아닌가? 아니, 여자는 하체 쪽에 있어? 아니에요? 아니 나 그런 비싼 거 남자 이거 여기 가슴 쪽에 있고 여자 배 쪽에 그 그러니까 거 같긴 한데 사람의 무게중심은 배꼽입니다. 그렇구나. 아니 하체. 그럼 그 사람이 배가 많이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사람은 일반적으로 배꼽이 무게중심점이에요. 그래서 하체가 네, 그 무게중심에서 누르는 이 힘이 이 바닥면이라는 건 너네 발 사이즈. 그래서 자, 너네 배꼽이요, 너네 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넘어져. 그래요. 아기는 잘 넘어져. 시우야, 일로 나와. 저기 벽으로 붙어. 스쿼트 하는 사람 그거 어떻게 하는 거? 자, 그래서요, 지금 시우가요, 저 발 사이즈가 제 바닥면이에요. 그래서 중국 여자들이요, 옛날에 변족 그래가지고 발이 되게 작았잖아요. 네. 그래서 걔는 무게중심이 밖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불안전하게 막 뒤뚱뒤뚱 걸어요. 그래서 발이 클수록 안정적인 건데, 자, 뒤꿈치를 벽에다 딱 붙이고요. 네 배꼽이 어딨니? 여기죠? 네, 그러면 이 배꼽이 이 발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얘가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배꼽을 얘 발 밖으로 나오게 했을 때 얘가 안 넘어지면 노벨상입니다. 무리해서 그럴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무게 중심이 바닥면 밖으로 나왔는데 안 넘어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안정적인 구조는 무조건 무게 중심이 바닥면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지 안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피사의 사탑은 길어져 있지만 아직은 바닥면 안쪽에 무게 중심이 있어. 그래서 안 넘어지고 있는 거야.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시우의 배꼽을 그래서 이 발 밖으로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체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꼽이 저 발 바깥쪽으로 나오게 하셔야죠. 못 견디고. 집에 가서 이게 가능해지면 저한테 와서 해봐 주십시오. 그래서 그거 가능하면 제가 찍어서 과학계에 올릴게요. 그럼 너네는 돈 받을 거예요. 저 정도가 아니지 않나요? 상을 받을 일이 아니에요. 네가 왜 그래? 나사에 집중하는 거 아니야? 인간이 아닌데. 그래? 왜 있냐? 자, 들어가. 자,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인 구조는 최선을 다해서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내려올수록 바닥면은 넓을수록.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있던 애를 쓰러지기 전까지만 살짝만 기울일게요. 살짝만 기울이면, 피사이 같다. 네, 피사의 사타처럼 살짝만 기울이면 바닥면은 여기인데 무게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넘어지진 않지만 살짝 기울이면요, 처음보다는 무게중심점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간 불안전한 상태. 하지만 넘어지진 않아. 왜? 무게중심점이 바닥면 안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걸 더 기울이면 무게중심점이 바닥면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쓰러지는 건데, 자, 이때 무게중심점의 높이를 보시면
불안전하지만 쓰러지지 않을 때까지는요 무게 중심점이 뜹니다. 뜰 때까지는 안 넘어져. 근데 넘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무게 중심점이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가 쓰러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구조를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요즘은 고층 빌딩들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 120층까지 있다면 뭐 다른 나라는 그 이상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건물들을 질 거잖아요. 아무리 높아도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어떻게 져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겠다. 물리는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해? 네. 자, 그렇다면 뒤에 있는 42페이지까지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오는 걸 숙제로 하시면 되고 책은 살짝 덮습니다. 오케이. 뒤로. 아까 못 봤다는 기억. 네. 뒤로. 옆으로. 시작. 자, 시간이 20분밖에 없습니다. 빠른 속도로 아까보다 빨리 안 풀면 집에 다 못 갑니다.